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에 2021년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네. 왜냐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21세기에 지금 생존을 이야기하냐? 뭐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고 우리 굶어 죽는 거 걱정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생존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즐겨 찾는 그런 단골집들이 있잖아요.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즐겨 찾았던 가게인데 코로나를 못 버티고 결국에는 2020년까지도 버텼거든요. 2021년 6월이 넘어가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도 하나 닫았어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정말 또 안타까운 거는 실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장사를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판교도 네. 보면은 핫하잖아요. 네. 나름 핫한 동네이고 부동산값 많이 올랐다 하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많이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또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코로나가 열리기 6개월 전에 가게를 닫으셨어요. 진짜 딱 그럼 6개월만 늦게 닫았어도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체감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말하던 생존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코로나, 뭐 아니면 조금 더 한 10년 전으로 가면 세계 금융위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 삶의 기반을 지켜내는 생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실존이다가 이 시대의 필독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존, 즉 망하지 않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망하지 않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심지어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재테크 같은 이런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 인간관계, 교육 문제 이렇게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인생은 실전이다 403페이지에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신사임당님인데 내가 쇼핑몰과 유튜브를 운영한 전략이 이와 비슷하다. 내 기준은 20개였다. 샘플 20개를 팔아봤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으면 그 물건은 접었다. 채널에서 20번째 영상까지 올려보고 좋은 피드백이 없으면 그만두었다. 내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라는 증거를 모은 분야의 채널을 받고 실제로 잘 되는지 점검했다. 그 다음이 진짜 소름 돋는데 지금의 신사임당 채널은 7번째 채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150만 되는 것 같으신데 그 채널이 7번째라는 거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신사임당님 채널이 구독자가 158만 명이고요. 총 조회수가 2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 채널 전에 쫄딱 망했던 채널이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좀 뭐랄까 이렇게 저희는 결과만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결과밖에 못 봐요. 원샷 원킬이죠. 그렇죠. 네. 결과만 보면 원샷 원킬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6번의 실패라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게 특히 더 이 노력이 대단한 게 그냥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뭐냐? 20이라는 정량적 숫자. 20개를 팔아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그만두죠. 20번째 영상을 올릴 때까지 반응을 봤는데 좋지 않으면 그 채널을 접었어요. 이게 뭐냐? 매몰 비용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 비용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채널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그런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한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20회라는 그 정량화 시킨 것도 너무 대단하고요. 그쵸.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20회가 만약에 25회 막 30회가 됐어요. 네. 어느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랬으면 7번째 채널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아직 4번째 채널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존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정말 정확히 아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신사임당님의 구체적인 전략도 정말 좋았는데, 신영준 박사님이 얘기하는 통찰도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전 이 부분을 읽고
돈에 대한 제 기존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227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르는 돈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페잉이고 다른 하나는 베팅이다. 페잉은 다른 말로 하면 지불, 베팅은 다른 말로 하면 도박이에요. 똑같이 돈을 소비하는데 결과가 보장될 수도 있고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모든 영역에서 페잉과 베팅의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스펙트럼 관점에서 예를 들면 80% 페잉과 20%의 베팅이 섞여 있는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네. 그러면 그 페인과 네. 베팅 그 용어는 좀 비슷하잖아요. 발음도 네. 비슷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핵심 차이는 결과의 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잉은 결과가 보장돼 있는 소비입니다. 내가 10,000원을 쓰면 10,000원의 가치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베팅은 10,000원을 썼는데 내가 10,000원만큼의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고 때로는 10,000원 이상의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 위로도 열려 있고 네. 아래로도 열려 있는 게 베팅. 그러니까 결과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결과로 보장 안 네. 돼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존에 돈을 쓰는 건 다 페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도박은 완전 이제 그거랑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이 모든 영역에서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쓰더라도 그럼 제일 좋은 건 페인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도 상단이 열려 있는 베팅의 개념이 들어가면 최고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영역이 왜냐하면 상단이 열려 있는 만큼 하단도 열려 있으니까 예. 베팅은 리스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사과를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사면 전 예전엔 이건 뭐 사과를 돈 주고 샀으니까 페잉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사과를 사갖고 집에 와서 깎아 먹기 전까지는 이 사과가 정말 내가 기대한 만큼의 달콤함을 제공해 줄 것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적더라도 어느 정도 베팅의 개념이 섞여 있다는 거죠. 사과를 사는 것들. 예.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페잉과 베팅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막 거울에도 보고 이러고 샀어요. 그럼 이때는 베팅의 비율이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옷을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면 훨씬 베팅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제가 그 한번 방송에서도 언급한 건데 요즘에 그 서울대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위기론에 휩싸였다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포착하지 않으면 초중고 때부터 입시에 대한 우리가 단련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상단이 열려 있다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네. 학원비 페잉에 상단이 열려 있어. 내가 이제 유명 대학교를 가면은 앞으로 뭐 엄청나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이야. 청사진이 그려질 것이야.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베팅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12년의 각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그게 밑으로 열려 있는 베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해야겠네요. 사실 이 책에서도 그 페잉과 베팅이 예상 외로 섞여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교육을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그쵸 학원비를 내고 학원을 다니면 아이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제 주변에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성적이 오른 애들은 학원을 안 다녀도 성적이 오를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는 학원비라는 돈을 내면 그게 페잉이 돼서 아이의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베팅이 돼서 아이의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느라 성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돈에 베팅의 개념이 은근히 많이 섞여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베팅의 요소를 파악하려면 그 아이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 페잉과 베팅을 딱 읽는 순간 들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어디서 또 이런 고급진 개념을, 이런 고급진 통찰을 들을 수 있을까? 요게 딱 느껴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걸 편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페잉과 베팅 개념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읽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념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네.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네, 빨리 이 책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 이 책을 사서 꼭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얻어가실 것이 많고, 만약에 이 책을 뭐 살 여유나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언급해드린 페이지에 언급해드렸잖아요. 서점에 가서 그 부분만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 제목 인생은 실전이다를 검색해보시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가보시면 미리 보기가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거 제가 올렸습니다. 미리 보기에 이제 챕터 1의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챕터 1은 이 생존에 관해서는 100점 만점에 500점짜리 글이다. 진짜 명문 오브 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가서 그 미리 보기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윤PD님하고 되게 유사해요. 네. 저도 그 1챕터 망하지 않는 거, 그게 네. 디폴트잖아요. 네. 모든 활동이 디폴트가 돼야 된다. 제가 박사님 만나고 고영성 작가님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근데 이게 또 글로 읽으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깊이와 느낌이. 그렇죠. 진짜 뭐 500배? 1000배? 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진짜 몸으로 와닿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는 단골집들이 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은 똑같은 업종이어도 안 망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은 더 장사가 잘 돼요. 저로서는 조금 억울한 게 내가 즐겨 찾던 가게는 없어졌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려면 이제는 또 기다려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 보니까 저는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챕터는 진짜 이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글이다. 그래서 저도 그걸 몸으로 느끼죠. 웅 이사님도 그거를 격찬해 주시죠. 고 작가님도 이 말 제일 처음 하신 분이 고 작가님이에요. 100점 만점에 500점짜리 글이다. 체인지 그라운드에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 글은 진짜 명문 오브 명문이다. 그런 그러니까 진짜 그 글만이라도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에 관한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만큼 쓴다. 사는 만큼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되게 막 무슨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글에 힘이 없어집니다. 공허하죠. 그렇죠.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만큼 쓴다라는 게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사는 만큼 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인생의 실전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책을 쓰려고 억지로 짜낸 글이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신 박사님 옆에서 봐왔잖아요. 평소에 저한테 맨날 해주시던 말씀, 평소에 그 생각과 행동들이 그냥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어지는 게 왜 안티프레질하게 살아야 하는지까지가 진짜 이 얘기를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녹여낸 거죠. 제가 신사임당님 방송 이렇게 종종 들으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를 항상 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은 달라요. 네, 고수들은 그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망하지 않을까, 그걸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남들이 볼 때도 충분해, 더 단단하게 만들고, 오늘도 단단하게 만들고, 내일도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7번째 채널이래잖아요. 6번째 채널 만들었으면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정도 아이템이면 충분히 좋다. 계속 한번 밀어붙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다시 하는 그 집요함, 그런 끈질김.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런 고집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에 뒀다는 거. 예, 저는 그게 이 책의 장점이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편집자로서 장르명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생존 에세이다. 예. 그게 또 확 와닿네요. 예.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책을 읽으시고 이 책에 담겨있는 생존력의 정수를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하반기에 꼭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에세이. 네. 그 생존력의 그거를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 딱 아까 그 페잉하고 베팅, 이런 고급 개념을 딱 읽으면은 진짜 시야가 확 넓어지는 지적 쾌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생존력의 정수를 가져가셔서 그 지적 쾌감을 느끼시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